나는 계속 기억나는 게 학시밖에 학시 연기 연기 잘하죠. 너무 잘해. 야, 연기 잘해요, 그 사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 사랑방의 북한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미입니다. 네, 장미 씨랑 이야기 나누는 게 너무 즐거워요. 아,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장미 씨도 음.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대화가 폭을 되게, 넓힐 수 있나요? 그런 것도 있고 풍성해지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아, 좋죠, 단점이죠. 언니. 아니, 언니. 어. 그 대화가 잘 된다는 사실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두 사람에게 있어서. 그거는 부부관계에서도 그렇고 친구관계에서도 그렇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잘 맞는다. 대화가 맞아, 정말 맞아. 잘 된다. 이거는 너무 대단한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음. 그게 부부 사이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뭐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부모 그쵸, 간에도 그쵸. 그렇고. 그래서 살면 살수록 이 대화가 통한다는 건 굉장히 만족감을 많이 주는구나. 완전히 어. 우리 생각이 오로지 대화로만 그러니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얘가 창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타국민들 만나면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장미 씨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또 요즘에 아주 핫한 거 핫한 드라마. 맞아.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를 울리고 있잖아. 그 외국인들이 앉아가지고 우는 게 저 사람들 공감하는 건가? 리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 예. 그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 울더라고. 근데 퍽싹 속았수다. 맞아요. 폭삭 속았수다.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 나 다 봤죠. 저도요. 근데 예. 그거를 계속 난 마지막 하면 안 울 줄 알았어. 마지막까지 울리더라고. 마지막에 더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예. 너무 그 삶이 나한테 많은 울림을 줬어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들이 헌신이란 어떤 건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헌신 위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는지. 맞아요. 진짜 그 드라마는 아까 장미 씨 뭐라고 했죠? 아무나 붙잡고 폭삭 속았수다 봐야 됩니다. 예, 꼭 보시죠. 넷플릭스 계정 없습니다. 아니요, 제가 빌려주겠습니다. 그 정도로. 너무 좋아요, 드라마. 어떤 장면이 가장 마음이 와닿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나는 간식이보다는 애순이 입장에서 드라마를 시청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애순이가 너무 좋아요라고 두 번인가를 말해요. 그게 한 번은 그 집을 샀을 때. 맞아. 그 엄마가 살던 그 집을 샀을 때 애순이가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그 배에다 구문동을 새길 때 나 너무 좋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참 좋았어요, 나는. 그러니까 얘네가 가장 빛나던 순간, 가장 찬란하던 순간에 이뤄놓은 거예요. 근데 그 집은 첫째 딸 유학 갈 때 팔아서 보태고, 그리고 배는 그 둘째 아들이 감방에 들어갔을 때 그거 버섯꿈으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가장 빛나던 순간에 이뤄놓았던 것들을 자식들을 위해서 다 써버린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슬펐어요, 나는. 너무 슬프고 막 눈물 났어요. 맞아. 그렇게 좋다고 그 막 애순이가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바라는 거 없다, 다 가졌다라고 이랬던 것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는 그 애순이 입장이긴 한데 난 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딸도 되고 엄마도 되고 막 이런 가정이잖아요. 저는 딱 그 모녀의 이야기가 나한테 너무 와닿는 거예요. 부모라는 사람의 입장, 그리고 또 자식의 입장에서 다시 보게 되는 그런 장면이었죠. 거기도 자녀가 3명이었잖아요. 네. 셋을 억척같이 먹여 살리려고 어떻게서나 버티려고 했던 그 엄마의 삶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의 희생은 남북한 사람 모두 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그리고 거기에서의 삶이 흡사 북한이랑 비슷해요. 사실 저희 앞집에 그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는 두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두부를 내다 팔고, 그리고 또 술을 만들고, 뭐 어쨌든. 근데 나는 그 집을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낙으로 살지? 왜 저렇게 힘들게 살지? 나는 그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집이 생각나는 거야. 드라마를 보니까. 자식들을 위한 낙으로 이렇게 사는구나. 어찌 보면 낙 같은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아지니까 사는 거 아닌가? 살아내야 되니까. 살아가는 거지. 그냥 그런 생각 없이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드라마에서도 그냥 엄마가 억척같이 사는 게 무슨 내 새끼들 지금 당장 그 조구 굶기지 않으려고. 조구 먹이려고 어. 어떻게든 아이를 좋은 학교에다 보내 그냥 그거밖에 네, 없잖아요. 네. 뭐 두부집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 부분에서 와닿는 게 있었어요? 아빠 부분은 너무 슬펐죠, 언니. 아빠가, 우리가 마지막까지 아빠가 뭐를 좋아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서 우리가 그거를 알 수가 있고 눈치를 챌 수가 있었는데, 자동차, 배를 팔 때 나는 그 자동차 잡지가 왜 나오는가 했었어요. 그 앞에 보면 차를 좋아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 근데 그 아빠의 관점에서 드라마를 시청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빠가 뭐를 좋아하는지를 몰라. 근데 이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죽을 때까지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해보지 못하고 죽어요. 근데 그 알잖아요. 자식한테는 그래도 벤츠를 남기고 죽어요. 자식이 울면서 이거 몇 년 타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비틀어요. 봐요? 봤어요. 그리고 딸이 뭐 자기가 어쨌든 부모님들이 모든 기대가 자기한테 몰려 있으니까 자기가 뭐라도 한다면서 돈을 계속 집으로 보태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막 그거를 생색내는 거 있어요. 그렇게 나한테 기대감을 주니까 맞달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부담감을 덜고 싶어서 돈을 보내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래요. 맞아. 근데 그래서 죽고 아빠가, 나서 보니까 아빠가 다 자식들이 보낸 돈을 모아뒀다가 남긴 거죠. 그래서 부모의 마음은 그런 것을. 맞아. 언젠가 그 책에서 제가 그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어요. 나는 절대 엄마가 해준 것처럼 엄마한테 할 수 없어. 그건 안 다음 돼요. 생에 엄마로 태어나서 내가 엄마처럼 해줄게. 원리 이렇게. 사랑이 없다잖아요. 그러니까. 내리 사랑은 있어도. 근데 그거 완벽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저도 딱 그 금명이처럼 네. 똑같이 엄마한테 엄마가 원하는 기대치에 못 미쳤던 거 막 대립을 많이 언니는 했거든요. 막 가족 간이 그런 거를 많이 생각했구나. 우리가 거의 그렇게 비슷했으니까. 비슷했으니까 뭐 거의 연결이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엄마한테 쏟아놨던 말들, 엄마가 들었을 때 그 감정들, 그게 너무 오버랩 되는 게 많아가지고 더 울었지. 네. 그리고 돌아가서는 내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네. 그런 것들이 진짜 많이 오버랩 되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완전히 전혀 다른 모습이잖아요. 나는 계속 기억나는 게 학시밖에 학시 연기 되게 잘하죠. 너무 잘해. 야, 연기 잘해요, 그 사람. 그분은 그 진짜 마지막 그 연기대상. 똥배까지도 왜 그렇게 디테일한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연기 대상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계속 학시 그 쇼츠를 보니까 남편이 왜 자꾸 학시가 돼요? 대부분의 아빠의 그 모습이 옛날에 그 모습이 거의 다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그때 그 드라마를 초반에 봤을 때 학시를 너무 학시의 공을 너무 폄하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학시도 바다에 나가서 벌어요. 벌어가지고 자기 이렇게 태평양 같은 넓은 마음을 지녔다고 말하잖아요. 바다에서 벌어가지고 그만한 부를 축적했던 거예요. 물론 자상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학시도 나름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도 없으니까 나는 초반에 조금 그랬는데 후반에 가니까 자식들이 그래도 예. 자식들이 인정해주잖아. 예, 그 공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단지 이 소통하는 방법, 그거죠. 표현하는 데서 네. 너무 서툴러가지고 네. 그래서 얼마나 큰 오해가 쌓였어. 네. 근데 우리 삶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고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거 알잖아요. 쌀이 없어갖고 막 쌀알을 세워가지고 밥을 하고 콩도 없어갖고 정말 그 아빠랑 할머니한테는 콩을 무두기 담아 주는데 여자들한테는 콩을 안 담아주잖아요. 그리고 언니 그거 알아요? 밥상 2개 딱 나눠가지고 여자 밥상 남자 밥상. 옛날엔 다 그랬어. 언니. 근데 북한에서도 명절 때는 그런 거 알아요? 맞아요. 그래요. 나 봤어요. 우리 그랬구나. 할머니네가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그 모습을 늘 봤어요. 맞아. 밥상이 2개로 딱 명절이면 딱 나눠져가지고. 나눠져가지고 남자들 있죠. 남자들 있죠. 그것도 거기도 막 튼실한 고기, 맛있는 고기는 다 그쪽으로 올라가고 우리 쪽에는 꼬리 부분 아니면 머리 부분만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북한의 주방에 보면 부뚜막이 있잖아요. 네. 그 부뚜막에 배식구가 있단 배식구가 말이에요. 있어가지고. 항상 그 여자들이 배식구 옆에 앉아야 돼. 그래야 이제 네. 음식을 바로바로 남자들한테 갖다 주고 이러니까. 정말? 그게 너무 똑같아. 야, 현실 과정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옛날에 언니 그 밥을 덮이려고 하면
그 따뜻한 아랫목에다 밥을 넣고 이불을 그것도 덮어놔요. 너무 똑같아 근데. 그거 현실과적 너무 잘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었고 북한에서도 그쵸. 그렇게 계속 했었잖아요. 그 그러니까 아랫목에다가 아랫목에다 이렇게, 쉽지 밥을 않게. 넣고 그리고 이불을 덮어놨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우리 할머니네 집에서는 그거를 봤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그거를 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할머니네 집에 가면 항상 내가 그 모습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야 저거 디테일 미쳤다. 저거 어떻게 저렇게 진짜 다 저거 캐치해가지고 담아냈지? 그런 대목으로 끝날 거예요. 그 세대한테 어쨌든 감사를 드린다. 아직 피어나지 맞아요. 못한 세대한테 자신의 꿈을 못 펼치고 다 결과적으로는 죽음을 맞이했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은 그 푸름을 먹고 우리가 성장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직 꿈이 많은 다 피어나지 않은 그 세대에 이 영화를 드린다 이런 식으로 끝날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을 잊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금명이가 푸름을 먹고 자랐다는 이야기도 너무 좋았고 나는 지금까지도 우리 엄마한테서 듣는 잔소리가 있어. 뭐예요? 아프거나 뭐 했거나 밥을 많이 먹어야 되고 그냥 뭐 가면 막 입에다 막 해주고 맞아요. 아직도 우리 엄마는 내 입에다 뭘 넣어주거든. 입에다 뭘 넣어줘. 금명이가 그 남자친구랑 파혼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는데 진짜 세상에서 1g도 사라지지 못하게 했다고 그러잖아. 그게 너무 와닿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게 다 우리 삶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그쵸. 부모님들은 그렇게 많은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셨네. 근데 금명이 입장에서도 막 부모님한테 화를 내면서 왜 가난하냐고 결과적으로는 집 한 돈으로 유학 떠나잖아요. 유학도 떠나요. 영문과가 일본으로 유학 갈 일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본인도 인지를 하면서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자식들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부모님들은 진짜 기둥뿌리까지 뽑아서라도 자식들이 바라는 바는 다 이루어주고 엄마한테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거든. 우리 엄마한테 바라는 거 없다. 딱 건강하시기만 하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효도할 수 있게끔 건강만 해주시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질문을 하나 받은 게 있었거든. 나한테 그러더라고. 언니 저기서 학시랑 살고 싶어? 아니면 관식이랑 살고 싶어? 아이, 그건 뭐 두말할 여지 없이 간식이 아니에요? 진짜? 당연하죠. 내가 학시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언니는 학시 같은 스타일이라고 못 살아요. 언니는 존중을 받아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언니는 장미 씨가 저를 너무 이제 디테일하게 알아보고. 아니 언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에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 건 못 참는 것 같아. 나는 당연하지. 학시한테 못 살지. 나를 장미 꽃하고 불러주지는 못해도 학시 이러면 나 이거 완전 뒷목 땡기지 이거 완전. 조건이 경제적으로는 좀 궁핍해. 근데 관식이야. 그래도 나는 관식이를 선택할 것 같아. 원래 그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나는 물론 그 저기 뭐야 간식이 같은 사람인데 돈까지 많다. 그럼 금상첨화죠. 예. 그러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정말로 두 사람 중에 한 명을 고르라고 한다면 그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그 사랑받고 자란 여자의 표정이 그 애순이한테도 많이 나오잖아. 언젠가 장미 씨가 나한테 물어봤잖아. 언니 부부로서 오래 살아보셨으니까 부부에서 살면서 남녀 사이에 가장 뭐가 중요한 것 같냐라고 네. 했을 때 존중인 것 같아. 역시나 부부 사이에 그쵸. 그게 되게 중요하더라고. 살면 살수록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리고 그런 게 되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소통이 잘 되더라고. 근데 저는 이제는 어린 나이도 아니죠. 35살을 향해 가니까. 근데 저는 항상 사랑에는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만 사랑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새로운 사람을 보면 막 도파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랑이 서운해졌다고 해도 서로를 존중하고 맞아. 서로를 믿고 신뢰하고 이런 감정들이 오히려 사랑의 감정보다 더 커져갖고 끈끈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만일에 배우자를 선택하라 한다면 그런 사람을 선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사랑하는 거 중요하지. 근데
5년 후, 10년 후의 일을 어찌 알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다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이혼율이 40%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그게 믿을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사랑으로 정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도 그랬고 사랑으로 정치를 하지 않고 공포로 정치를 해요. 그래야 먹히니까. 네. 우리 남편이 요즘 독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언어에 관심이 많이 생겨요, 남편이. 전화를 하면 이제 따뜻한 말을 꼭 붙이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라고요. 싫다다. 옛날처럼 손잡고 애틋하고 이런 거는 아닌데 배려해주고 존중해주는 게 이제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배려해줘야 되는 게 맞구나.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대야. 그러니까 관식이도 막 이렇게 말을 청산유처럼 하지는 않아도 당신이 다 맞아. 맞아. 당신이 다 맞아. 우리 애순이가 제일 똑똑해. 그렇게 맹목적으로 응원해주고 사랑해주고 편이잖아요. 그런 게 아마 애순이가 그동안 모든 거를 다 이겨낼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는 간식이가 그 바라던 것들을 못 이뤄도 애순이 하나 이뤘잖아요. 맞아. 가장 큰 꿈을 이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족하다. 우리가 봤을 때 안쓰럽게 보였던 그런 희생들이 막 손가락 말이 잘려나가고 막 그런 다리 망가지고 그런 희생들이 있었잖아요. 아마 그분한테는 그런 게 행복이었으리라 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부모 이야기는 참 마음이 아픈 것 같아. 근데 그게 고생을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감하고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고생 없이 자라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안 줘요. 왜냐면 난 너무 편안하게 자랐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희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차치를 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사실 나도 언니가 막 그 영화를 보면서 엄마하고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이런 걸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아 진짜? 그냥 그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근데 결혼을 안 해본 사람들은 조금 더 이렇게 깊이 들어가긴 조금 그렇겠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랑 내가 살았던 삶을 이렇게 대입해서 보는 게 내가 그렇게 겪어봤으니까 엄마랑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장미 씨랑 내가 살아온 환경 자체가 달랐고 시대가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세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그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눈물을 혼자서 펑펑 흘렸대. 그게 막 나한테 막 지나가는 거죠. 실제로 누군가 우리 엄마를 대신해서 그 영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더 막 눈물 막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는 그런 거를 과연 엄마의 마음속에는 그게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저게 됐을까? 나는 어느 정도 치유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게 솔직히 이게 언니네 엄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언니 영상을 가끔 보면 어머님이랑 같이 막 여행을 다니는 영상들이 많아요. 나는 그게 아마 어머님한테는 낙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폭삭 속았수다가 제주도 사투리잖아. 네, 서치를 해봤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이런 그 말이 의미더라고요. 네, 나 처음에 폭삭 속았다가 많이 늙었다라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나도 똑같았어. 그 엄마가 야 속았다는 의미 안에서 아니 엄마 이게 맥락으로 봤을 때는 폭삭 늙었다라는 의미 아닐까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고생이 많았습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다른 의미더라고요. 그 제주도 사투리는 방언이 너무 심해서 우리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6.25 때 제주도 사투리 가지고 이렇게 무전 날리고 그랬대. 북한군이 듣지 못하게 알아채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정도로 완전 다르잖아요.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그때 그렇게 썼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나 서치해봤어요. 마지막 영화 다 끝나고 나서 너무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너무 아까운 당신 폭삭 속았수다. 이게 뭔 말이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폭삭 속았수다를 서치해봤어요. 난 마지막 화가 끝나고 나서 서치해봤어요. 아니 나는 중간에 그걸 왜 서치했냐면 이 박보검이 나오잖아요. 근데 박보검을 어떻게 사갔다고 표현하려고 해가지고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제주도 방문이. 근데 오늘은 진짜 북한의 모습도 오버랩되는 게 되게 많았거든요. 장마당 같은 것도 있고 그 안에 매대 그루막 끌고 가는 것도 있고 막 너무 고생 잘했죠.
그래서 그리고 그 바닷가 마을에서 물질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장화 신고 다녀요. 아니, 장화 신고 다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너무 신기했고 막 북한 주민들이 봐도 전혀 이질감 없이 이질감이 없고 아마 많이 울 것 같아요. 어머 맞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는 과거의 얘기를 보면서 아 예전에 저랬지 정말 힘들었지 이러면 보잖아요. 근데 그쪽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더 와닿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본다면 자기네 영화를 만들었다 생각하지 않을까.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드라마가 들어갈까요?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요? 제발 들어갔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일단 중국에서 불법 다운로드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요. 이게 좋다고 해야 되는 건지 아, 나쁘다고 그러니까요. 진짜. 어쨌든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폭삭 속았수다 우리 구독자님들 다 보셨죠?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생하셨어요.